세계에서 가장 큰 배입니다. 축구장 4개를 합한 면적에 컨테이너 2만 4천여 개를 싣고 다니죠. 국내로 수입되거나 수출하는 물건의 약 98%는 이 배가 실어 나릅니다. 한 번에 주입하는 연료만 5,000톤 이상. 석유 제품인 선박 연료는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그런데 최근 그 연료를 바꿨습니다. 선박회사는 더 비싸더라도 더 까다롭더라도 새로운 연료를 쓰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30% 혼합된 B30 연료를 지금 1,000톤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해서 한 24% 정도 온실가스 절감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시아 유럽 구간에 전량 소진하는 예정이고요. 지금 이 선박에 주유되고 있는 연료는 바이오 연료입니다. 동물성, 식물성 또는 미생물로부터 추출하거나 또는 음식물 쓰레기, 축산업 폐기물 등을 통해서 그걸 분해하고 발효시켜서 만든 연료고요. 기존 화석 연료보다 이 탄소가 훨씬 더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연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탄소를 적게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IMO는 2050년까지 넷제로,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규제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의 규제를 넘지 못하면 수출길도 경제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So focusing on climate friendly technology development can also incentivize economic growth. Et donc sans émettre ces énormes volumes de CO2 que notre industrie émettait jusqu'à présent. Donc c'est une transformation monstrueuse, considérable. The discussion on economy, if it is about environment, about technology, sooner or later you will pick up the word decarbonization. 각 국가가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경제도 성장하면서 온실가스는 배출하지 않는 세계. この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適合してなければ国も企業も経済的な国際的な競争力を失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 탄소 배출을 줄여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탈탄소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도 전 이른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부쩍 많아진 업무에 출근 시간까지 당겼다는데요. 저는 2017년에 입사해서 현재 올해 근무 8년 차이고요. 환경기획실 기후에너지 그룹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세영 대리입니다. 아까 그 재무실 결산 국내 최대 철강 회사. 그의 업무는 제철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철강은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 중 하나죠. 대규모 제철소인 만큼 시스템을 구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예, 통화 가능하신가요? 최근 입사 이래 처음 접하는 새로운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활동량이랑 그거 다 나왔거든요, 배출 계획서랑. 환경기획실 전체가 여기 매달리고 있는데요. 뭐 저희 내부적인 수치는 있지만 그거는 이게 보고되는 자리가 선수점 두 자리예요. 저희 보고 좀 모두가 처음 대응하는 새로운 규정이다 보니 끊임없이 물어보고 모여서 의논합니다. 예, 출장을 가니 많이 막 그랬대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법인에도 해당되는 일. 핵심은 탄소 배출량입니다.
출장 선정을 아예 안 했는데 못 하겠다 이러면 진짜 출장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들이 마주한 건 이름도 낯선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최근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새로운 탄소 관련 정책이 시행되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시행돼서 첫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큰 취지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엄격한데요. 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할 때는 탄소 감축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 같은 제품이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값싼 제품을 사거나 유럽의 기업들이 생산지를 아예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기로 하는데요. 유럽 내로 수입되는 제품이 유럽연합의 규제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며 생산되었을 때 유럽 기준에 맞춰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현재 유럽연합에서 정해놓은 대상 품목은 철강을 비롯한 6개 품목.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전환 기간이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You basically equalize the carbon price at the border. Qui viendraient d'ailleurs et qui ne seraient pas soumis à cette même contrainte sur le carbone. Et donc il y a l'idée de créer une sorte de prix du carbone aux frontières pour que ces produits qui viennent de l'extérieur payent le même prix du carbone que les producteurs européens et que ça rétablisse en fait une concurrence loyale entre les produits. We think is a key part of global climate action is that more countries put a price on carbon emissions. 해외 수출의 비중이 많은 대규모 철강 회사. 앞으로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 따라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 2026년부터지만 올해부터 시행 전까지는 유럽연합에서 정한 규정에 맞춰 탄소 배출량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데이터 산출과 이제 보고 준비를 하느라 좀 출근도 일찍 하고 야근도 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생긴 일종의 탄소 국경세.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새로 생긴 업무에다가 새로 생긴 법규를 대응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법안이 아직 상세하게 나오지 않았고 아직 완성된 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 사실상 시간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조업 수출국의 입장에선 새로운 무역 장벽이 생긴 셈입니다. 사실 그 이와 연관된 업체들이 한 수백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강 쪽만 해도 수백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여러 이제 고객사들도 저희 제품을 사서 이외에다가 이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력까지 생각하면 사실 이제 나라 전체에 끼치는 영향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도 같은 변화를 맞고 있는데요. 그 영향력은 훨씬 큽니다. 하루 업무를 접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설명회. 따라서 세율,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곱해서 이제 수출 관련 중소기업 그리고 관세 담당자들인데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CBAM이라는 제도 자체가 도입이 됐고 이제 전환 기간이잖아요. 네. 국내에서 솔직히 이 전환 기간에 대한 대비가 좀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공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도 1월 1일부터는 확정 기간으로 시행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연습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전환 기간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유로 수출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막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수출을 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오랫동안 수출로 회사를 키워온 탄탄한 경력자들. 그런데 이번엔 막막하기만 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 다음에 회사 내에서도 사실은 그런 산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조금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됐고요. 근데 다행히 정부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설명회도 열어주시고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가는 단계고요. 저희는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볼트와 체결되는 와샤라는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수출은 주로 미국, 폴란드, 독일, 그리고 튀르키예, 일본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제도 업무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유럽 EU에서 배포한 CBAM 양식이 있더라고요. 조사 양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내면서 이거를 작성해서 보고서를 써달라 이런 요청 사항이 이제 와서 처음 알게 됐고요.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앞으로 납품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다 기준을 딱 정해서 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들하고만 거래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변화의 바람은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적응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중소업체들에게 이 상황은 너무도 높은 장벽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 탄소 국경 제도에 대해서 너무 막막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에 수출하는 어떤 금액이 작다.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제 생각엔 그 정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유럽은 수출을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탄소 중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을까? 설문조사를 진행해봤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투자는 위험도가 높다, 즉 아직은 부담이 크다고 보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은 못하고 있다는 의미죠. 가장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390개 기업의 답변을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 좀 예상하던 부분보다 조금 이렇게 높게 나왔죠. 예, 위험도도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기업들은 더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여건도 많이 뒤처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선진국들의 여러 가지 규제 상황을 보면 이제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시기에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어떻게 지원해주고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를 해주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투자 의지를 좀 더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이제 지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단계가 지금 시작돼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 부분에서는 좀 늦었습니다. 정부가 계획만으로 그 방향을 이끌어주는 거는 좀 공허합니다. 그 공허한 거를 채워주는 건 사실 정부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전 세계 무역 질서를 바꾸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유럽의 기후 정책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그린딜 정책.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For Europe, that means becoming climate neutral, so having net zero emissions by 2050. And the first step on that journey, which we're working on, is to reduce our emissions by at least 55% by 2030. So those are really the big lines of the Green Deal. 그린딜 정책은 곧 과감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탄소 중립에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유럽연합에서 승인하고 각국 정부를 통해 지원해 주는 것이죠. The political priority that we have is to achieve these ambitious climate goals, and we understand, our leaders who negotiate the budget understand that requires financial resources as well. So the 27 leaders discuss and negotiate together their priorities for the budget, and they decided that they would set a minimum of 30% that goes to climate action. Ça veut dire quand même il y a des efforts massifs, des transformations de business model d'entreprises qui sont massifs. Donc c'est pour ça qu'il faut des soutiens publics. Donc c'est pas facile. Le coût de l'inaction va être beaucoup plus fort. 투자는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에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철강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유럽의 철강 기업들에게 주어진 지원금을 보면 그 투자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France, where we received, I think, several hundred millions of euros support to build a DRI-EAF facility in our facility in Dunkirk. 철강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설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합니다. So very useful support from not only the European Commission but also from the Belgian government. So it has been very helpful to develop and to trigger these kind of innovative technologies in the decarbonization roadmap of ArcelorMittal. 유럽연합과 각국 정부에서 동시에 지원하기도 합니다. 더 빠르고 과감하게 탈탄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Donc il y a des fonds qui sont positionnés par la France à notre industrie. Et il y a aussi évidemment des fonds européens. Alors ils ne sont pas de notre point de vue suffisamment massifs. Et puis on a aussi, l'Europe a aussi confié à l'EIT Raw Material des enveloppes financières pour aider au développement de projets, des start-up, un certain nombre d'acteurs de petites entreprises industrielles. Et j'ai beaucoup d'adhérents chez A3M qui ont effectivement bénéficié de ces aides-là. 대규모 공업단지가 자리한 도시 듀이스부르크. 엘리베이터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철강 회사도 이곳에 있습니다. Freut mich, Sie kennenzulernen. Schön, dass Sie hier sind. Wollen wir mal einen Blick auf unser Werksgelände werfen? 2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지금, 탄소 중립의 시기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아 새로운 공장을 짓게 됐죠. Und was wir hier machen werden, das ist eine Anlage, die die kohlebasierte Hochofentechnologie ersetzen wird. 석탄을 쓰지 않는 제철소. 2027년에 완공 예정이라는데요. Genau, und hier können Sie auch noch mal einen Überblick darüber bekommen. Das ist jetzt das Gelände, das ist 500 mal 550 Meter groß. Und hier werden demnächst über 60 Gebäude entstehen. Neben der wir haben einen ersten Schritt jetzt auf den Weg gebracht. Das ist eine Technologie, die die kohlebasierte Hochofentechnologie ablösen wird. Und damit werden wir dann auf Wasserstoffbasis klimaneutral Stahl herstellen können. 탄소 배출은 20%까지 줄어들 겁니다.
사실 그보다 절실한 문제는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Und ohne eine Dekarbonisierung würden wir aufgrund der steigenden CO2-Preise nicht mehr produzieren können. Also das wäre dann, an der Stelle sind wir da auch, haben wir keine Alternative, nicht zu dekarbonisieren. Die hat das grüne Licht gegeben, dass Bund und Land genau uns fördern dürfen. Die hat es quasi, ja, das war die Fördergenehmigung, die wir dort bekommen haben. Also von der Bundesregierung waren das um die 1,3 Millionen und um die 1,3 Milliarden und um die 700 Millionen von der Landesregierung. Ja, weil die Investitionen, also die Unterstützung ist aus dem Grund notwendig, weil die Investitionen in dieser Höhe kein Unternehmen von alleine stemmen kann. Naja gut, es ist, ohne diese finanzielle Unterstützung könnten wir dieses Projekt nicht anschieben. 지금 독일의 경제 상황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럴 때 경기 부양이 아니라 탄소 중립에 국가적 지원을 쏟기로 한 것은 큰 결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trom, Gas, ja, Benzinpreise, die sind ja zurzeit auch am Steigen. Ne? Wird alles teurer. Ja, Rückgang wird wohl kaum noch kommen, das glaube ich nicht. Wenn man zumindest die Preise, wie sie jetzt sind, halten könnte. Für einen Artikel 50 Cent auf jeden Fall, manchmal 1 Euro mehr. Es ist schon spürbar. 독일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가 치솟고 에너지 가격 또한 엄청나게 오른 상황.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독일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30여 년) 전 졸페라인 공원이 탄생하는 과정도 그랬습니다. 시민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폐광산이 친환경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Über 600 Veranstaltungen hier im Jahr. Wir sind Wirtschaftsstandort wieder. Hier haben wir über 50 Unternehmen, die hier tätig sind, die hier produzieren, die hier ihre Geschäfte betreiben. Und so bis hin, dass wir auch ein Grünstandort sind, eine Oase in der Stadt mit unserem Zollvereinpark. 새로운 시대에 맞는 친환경 자산. 여기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Muss ich sagen, bin ich zutiefst davon überzeugt, dass es richtig ist, dass auch die öffentliche Hand, der Bund, das Land Zuschüsse geben, um eine Initialzündung zu geben, einen Anstoß zu geben, eine Hilfe zu geben, sich zu neuen Entwicklungen hin zu transformieren. Und von daher glaube ich auch, dass es von vielen Menschen so hier in der Region gesehen wird. 탄소 중립도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Also auf der einen Seite in dieser Region ganz typisch natürlich ThyssenKrupp. Die Stahlproduktion, ein wichtiger Arbeitgeber, das Herzstück der Industrie hier in Deutschland. Und es gibt die Bemühungen von ThyssenKrupp, der Bundesregierung, aber auch der Landesregierung. Das würde für uns im Kleinen bedeuten, wir haben gerade von Thyssen Elevator eine Rolltreppe bekommen, die Eingangsbereich. Die ist die größte freistehende Rolltreppe Deutschlands. Dass sie demnächst, wenn sie das nächste Mal ausgewechselt wird, mit CO2-neutralem Stahl gebaut worden ist. No, I have a little touch of Parkinson's in my left hand. And I could live with it. It's not bad. I've had it for a while. Like I said, if that's the worst thing that happens to me at age 73, I'm lucky. My name is Joe Mayer. My current occupation is I'm retired, but I'm also a truck driver for Mack Trucks.
이곳 펜실베니아주 베슬리헴에서 태어나 평생을 일해온 그의 이야기. 그 속에서 미국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My background is I spent 22 years here in Bethlehem Steel. My father spent 36 years here. My grandfather spent 50 years here. 베슬리헴은 그 유명한 미국 러스트벨트 지역 안에 있습니다. 1870년대부터 약 100년간 세계 최대 제조업지대로 불리며 부흥을 누렸던 지역. 러스트벨트에서도 베슬리헴 스틸은 가장 큰 제철소였습니다. 30여 년 전 문을 닫은 후엔 관광객에게 보여주는 문화시설로 보존되고 있죠. 그의 눈에는 여전히 전성기 시절의 모습이 그려지곤 합니다. The peak years were in the 1950s, the boom years after World War II. The 1950s to the 1960s was their most prosperous time. Bethlehem Steel in its peak had over 300,000 employees. So it was truly a multinational corporation. Number 2 steel producer in the country, number 1 steel fabricator in the country, number 1 shipbuilder in the world. We had a big 베슬리헴을 가장 잘 아는 해설사. The iron ore, the limestone, and the coke, which coke is what? That coke is added for 2 reasons, to heat the furnaces and to add carbon to the iron. So anytime material comes out of the furnace, it's never steel, it's iron. Number 1 steel fabricator in the nation. 마치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There's 9 buildings left, or 8 buildings left. A script is not necessary because I lived it. But I just enjoyed telling people what I went through history-wise. My position was a supervisor over up to 25 people. Supervised burners, welders, crane operators, any type of mobile equipment, fork trucks, bulldozers, cranes, any application like that. Probably the last young supervisor. Okay, it was an older workforce because obviously things weren't going well. And I was hired full-time June 10th of 1974, which was the last big hiring wave, you're correct. 그는 베슬리헴 스틸의 호황기, 쇠퇴기를 경험했고 마지막 문을 닫는 순간까지 지켜봤습니다. Initially, when it happened in 1995, you felt some bitterness, but then you realize that what a good life it provided you, and you get over that real quick. They say time heals all wounds, and I have no bitterness, but just proud to have been part of Bethlehem Steel.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회사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And I think the lesson learned from Bethlehem Steel is we just didn't adapt to change quick enough. If we would have adapted to change quick enough, maybe we'd still be in existence. 100년 이상 이어졌던 호황기도 그의 꿈도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We thought our sons would work here, our grandsons would work here, our granddaughters would work here, and it didn't happen like that. It's how you adapt to change that's the important thing, how you react. The oil shocks of the 1970s, in 1973 and then again in 1979. Those had dramatic effects for the global economy, but the effects were particularly acute for the Rust Belt for a variety of reasons. In response to the inflation shock that we experienced because of the oil crisis, the rising interest rates in the United States led to an appreciation or a rise in the value of the dollar as a currency, which had the effect of making imports from other places at the time, Japan and Europe in particular, much more competitive. This suppressed demand for steel domestically. It made U.S. steel exports less competitive and contributed to the overall decline of the region.
1970년대 이후 급격하게 쇠퇴한 공장지대는 녹슨지대, 즉 러스트벨트로 불리게 됐습니다. 다시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은 러스트벨트. 이번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빠르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Maybe I can emphasize Maryland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s role in this historic transformation to take what was home to a century of steelmaking and really make that transition into a place where we could attract greener business. So this kind of effort to transform our economy and think about cleaning it and incentivizing new industry is part of what we're seeing happening specifically around offshore wind and some of the really important development work that is about to begin and is ongoing at the Sparrows Point location in Baltimore County. 폐공장 부지에 친환경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대전환. 게다가 국가 지원 정책 하에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Yeah, so the amazing thing abou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or the IRA is that it has been able to provide billions of dollars of opportunities for states and businesses to be able to access, and that monies have been really important in, again, helping everyone participate in this transition to a greener economy.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대규모 투자의 길을 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6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우리 돈 910조 원 규모의 지출안이 담긴 법안은 서명과 함께 즉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IRA 법안을 통해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 미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과감한 세액 공제도 약속했습니다. The Inflation Reduction Act was created to incentivize the development and maturation of clean technologies and industries to support the economy to reach the goals that the United States has set. Some estimates go up to $1 trillion in different incentives between loans, grants, but really at the heart of this are tax credits. And that's tax credits for manufacturing everything from wind turbines to solar panels to different battery storage. So no matter, because that's what really sparks innovation. Made in America is back. 미국에서는 최초로 이 거대한 재정 자금을 투입해서 아주 야심차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놓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민간 기업 쪽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 국내로 투자한다라는 이러한 효과는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도시의 생동감, 그 뒤에는 어김없이 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선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폐 플라스틱을 부수고 녹여서 연료로 사용합니다. 공장에서 열을 가해 가스화시키고 수소와 이산화탄소로 분해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바로 포집하고 수소는 파이프를 통해 운반합니다. 수소가 도착한 곳, 근처의 한 호텔. 使用済みのプラスチックから作られた水素を元にしている、もう電力の一部で使っているという点で世界初のホテルになります。なので、水素の量、送る量を調整して、このシルバーの空気中の酸素と結合させて、で発電してる。できるのは電気と水だけって感じ。
그래서 이상- 전기하고 물밖에 만 만드는 데. 二酸化炭素が発生しないので、非常にクリーンな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 에너지. 호텔에서 전기로 사용합니다.ホテルで使用する電力、総電力のだいたい 15% から 20% ぐらいの電力を賄っております。 가와사키시는 거대한 공업단지와 첨단 산업의 개발 본부가 모여 있는 도시. 하지만 1970, 80년대만 해도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川崎市は京浜工業地帯の中心地として発展をしてきて、その過程で、公害の問題に苦しんできた過去があります。人の体を蝕んでいった大気汚染。 당시엔 파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대기 오염이 심각했고 천식을 앓는 사람들도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전체가 노력해야 했는데요. 덕분에 깨끗한 환경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전환점,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았습니다. 공업도시인 가와사키시는 수소 에너지 활용에 집중해 탄소 중립을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国のグリーンイノベーション基金事業であります液化水素サプライチェーンの商用化実証という事業の、水素の受け入れ地に川崎臨海部が選定されています。でこの事業は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社会に適応させていくという取り組みは川崎市の持続的な発展に向けて大変重要な取り組み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탄소 중립은 일본에서도 국가적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2023년 일본 국회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改めて申し上げ討論と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발의된 지 1년 만에 통과시킨 법안. 평소와 달리 매우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これより採決をいたします。 本案に賛成の諸君の起立を求めます。過半数と認めます。よって本案は可決されました。 GX グリーン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脱炭素電源法が今日の参議院本会議で賛成多数で可決成立しました。でなぜそれだけ早く成立させたかということで言えば、やっぱりこれはもう日本のみならず世界にとって喫緊の課題であるということが一つあると思います。 녹색 전환을 뜻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 또는 GX 법안. 이것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정책들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日本がですね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を、あるタイミングから GX グリーン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というふうに呼び出しました。でこのグリーン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というのは、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を実現するのはもちろん、それと同時にやはりエネルギーの安全保障、そしてそれが経済成長につながるようにということで、これからの社会変革、そして国民の行動変容、そういったことを促していこうといったような施策です。 じゃあそれどうやったら達成できるのかというと、やはりこれ巨額の投資が必要となってくるわけです。で、約20兆円規模の国債を発行して、大胆な先行投資支援ということで、脱炭素への取り組みの支援を政府として行っていきます。今後10年間で、全体として官民合わせて150兆円の投資を実現していくと。 いうことを内容とする新しい政策パッケージを作っております。
엄청난 정부 지원인데요. 이런 혜택을 받는 곳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多排出産業と言われるような排出量が多い企業は特に多くの支援を受けます。例えば、日本の新日鉄さんとか JFE スチールさん、神戸製鋼さんのような鉄鋼業界ですね、こういった会社さんは、いわゆるハードトゥアベートという言われ方をしますが、技術革新なしには脱炭素を進めていくのが非常に難しい会社業界だというふうに見られております。アメリカであったり、あるいはヨーロッパであったり、やはりそういう政策を取っておりますから、そうしないと彼らに競争で勝てないといったような危機感も持ちながら取り組んでいます。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향해 유럽은 약 1,400조, 미국은 약 1,003조, 일본은 약 1,305조. 대규모 지원 정책으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탄소 중립의 시대. 우리나라는 얼마나 준비돼 있을까요? 최근에 금융위가 427년간 420조의 그런 그 자금을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우리나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거고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어차피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그 국가들이고 산업들이기 때문에 그쪽과 맞먹는 그런 그 정책들이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죠.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네네네.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걸 통해서 토대는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는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런 좀 더 적극적인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을 실제 활용하는, 법을 사용하는, 정책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거든요. 여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는 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 기술 개발과 관련된 그런 기금 같은 것을 우선 배정하는 것, 이런 거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탄소 중립 달성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재생에너지.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열악합니다.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죠. 한편 전체 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뒷받침해줄 인프라가 반드시 확보돼야 합니다. 제조업 현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싣고 수출길에 오릅니다. 앞으로 이 길을 가려면 탄소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 탈탄소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가장 안전한 종착지. 탄소 중립에 이르는 그곳을 향해 우리 모두가 가야 합니다. 지금 이 그린 이슈, 탄소 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その最後の姿として、おっしゃるように、どの会社もカーボンニュートラリティを達成し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社会が待っ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And it's a healthy competition to see who can build the stronger green economy. L'ensemble de notre économie, oui, une fois que le mouvement est enclenché, il est irréversible. Korea will have an opportunity in the sea. 스스로 철광석을 환원을 하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CO2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물만 발생을 하니까